이병헌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 도형을 그리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내용인데 되게 핵심적인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익히기 위한 과정으로서 지난번에 배운 거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여시고요. 제가 약간 편하게 제가 준비를 좀 해온 게 있는데 도형 그리기 준비라는 파일을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이렇게 좀 해놨어요. 그리고 요 밑에다가 이제 도형 그리는 요걸 보시면서 이제 도형 그리는 연습을 좀 하기 편하게 미리 작성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거는 이렇게 다른 레이어로 잠궈 놨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내용들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도형 그리는 것은 이미 좀 많이 하긴 했지만 좀 한번 다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도형 그리는 거는 여기 이제 도구 모음에서 할 수가 있겠죠. 도구 모음에 보시면은 여기 렉탱귤러 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 여기에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그 일러스트레이터 2020 버전부터는 모든 이 도구들을 여기다 다 갖다 놓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것들은 대체 그러면 못 쓰나? 아니,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점점점 하면 뭐죠? 뭐 기타 등등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다, 점점점에 모여있다 생각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스피어 툴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달팽이 모양 같은 건데 요것도 이제 도형의 한 종류다 생각하시면 요걸 만약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요거를 드래그 하셔서 도형 있는 데다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했을 때 요 사이에 이렇게 직선이 생기면 여기다가 따로 별도로 둘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플러스 시키면은 요 위에 이렇게 플러스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에 좀 추가된 걸로 알 수가 있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도형을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도형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도형을 클릭하고 드래그 하는 식이죠. 자, 클릭하고 드래그 한다. 이 일립스 툴도 클릭하고 드래그 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렉탱귤러 툴을 클릭하고 드래그 한다. 자, 드래그 하면은 여기가 이제 테두리가 있고 여기가 이제 채우기 색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 도구 모음에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은 흰색 채우기와 검정색 테두리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노란색으로 채우고 싶어. 그러면 스워치 이거 색상 목록이라고 했죠. 스워치 색으로 이런 뭐 노란색 계열로 이렇게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도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또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스워치에서 하실 때는 테두리를 좀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앞으로 톡 튀어나오죠. 이 상태에서도 테두리를 나는 이거보다는 뭐 이런 색깔로 하고 싶어. 색깔을 바꿨죠.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자, 스트로크를 지정해서 이와 같이 테두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했던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하실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선택 도구를 클릭했을 때, 자, 선택 도구를 셀렉션 툴을 선택했을 때는 개체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 특정한 앵커 포인트를 선택할 때 요것을 선택을 해요. 자, 이럴 때는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클릭했을 때 그러면 요것만 선택이 된 거죠. 지금 딴 거랑 좀 선택된 모양이 다르죠. 왜 이렇게 선택할까요? 이거를 또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직접 움직일 때 사용한다. 요런 그 차이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단축키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이키고, 자, 도형 그리는 거에서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자, 우리가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서 Shift를 눌러주세요. 드래그 하면서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사각형이 가로 세로가 같은 정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자, 이런 것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Alt키, 드래그 하면서 Alt키를 누르는 것도 우리가 주의하실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사각형이 있는데 일립스를 해보죠. 자, 원을 하는데 시프트 드래그 하면서 시프트 키를 누르면은 정원이 된다.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드래그 하면서 Alt를 누르게 되면 처음 클릭한 지점이 중심이 된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나는 여기에 원의 중심을 두고 싶어. 그러면 여기 일단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두시고 클릭을 하면서 Alt키를 눌러주면은 그 지점이 중심이 되죠. 이해되죠? 이거 나중에 정교하게 인포그래픽 만들거나 그럴 때 요걸 아시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Shift 키를 누르면은 정사각형 정원이 된다.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면은 처음에 클릭한 지점이 중심이 된다. 자, 그러면 Alt 키와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정원이나 직사각형을 만드는데 처음에 클릭한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정원과 정사각형을 만든다. 해보도록 할까요? 자, 클릭하면서 Alt 키와 Shift 키를 동시에 눌렀어요. 그러면 정원이 되는데 처음에 했던 지점이 중심이 된다 라고 하는 점이죠. 요게 바로 오늘 제가 이거를 오늘 제가 꼭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왔던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좀 안 했던 도형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렉탱귤러 트 있죠? 자, 이거가 있는데 요게 기능이 좀 좋아지긴 했어요. 자, 이 렉탱귤러 틀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Shift 키를 눌렀다 그러면 가로 세로 길이가 같은 요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가 바로 뭐냐면 둥근 거의 각도예요. 요게. 근데 여기 앵커 포인트 말고 딴 게 만들어졌죠. 이것도 새로 기능이 추가된 건데 마우스로 이걸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둥근 정도가 점점 더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여기가 그 둥근 요건 이제 코너 타입이라 해서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작게 해주면 요게 이제 둥근 모서리의 중심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요 기능도 마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할 것들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라인 세그멘트 툴이에요. 자, 라인 세그멘트 툴은 그야말로 직선이거든요. 직선 많이 쓰거든요. 자, 직선인데 요거 클릭하시고 만약 드래그를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필은 그냥 논으로 돼버리고 자동으로 요 테두리 값이 이렇게 먹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테두리는 주로 여기서 색을 테두리 색은 다른 걸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자, 요거 스트로크도 이와 같이 이렇게 크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스트로크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되게 많이 써요. 의외로 많이 써요. 특히 인포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거 또는 이벤트 페이지 만드실 때 많이 쓰게 되는데, 자, 이 스트로크는 워낙 많이 쓰니까 스트로크만 따로 관리하는 패널이 따로 있어요. 여기 보면 스트로크 패널이 있죠. 자, 스트로크 패널 이렇게 하시면 여기 자세히 나오죠.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이 한 것 중에서 인포그래픽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에로우 헤드예요. 에로우 헤드는 이 화살표를 뜻하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 여러 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자, 요거는 이제 요 퍼센트를 줄이면 요게 줄어져요. 만약 이걸 줄이시면은 이렇게 줄이시면은 이런 식으로 줄여지죠. 자, 인포그래픽에서 이거 화살표 많이 쓰니까. 근데 요 형태도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각 나름대로 이것에 다 이렇게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쪽은 뭐냐면 화살표가 있으면 요 끄트머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끄트머리가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향하게 할 거면 여기서 줘야 되고요. 요 밑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 반대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또 이렇게 되고, 요것 또한
이렇게 줄여주시면은 요 앞뒷면이 좀 맞는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요것도 저는 요거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요거랑 만약 이제 한 요 정도 하시면은 요거랑 이렇게 맞겠죠. 그리고 요걸 더 내리시면은 이것도 더 작게 하고 해서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뭐 요 정도로만 해도 훨씬 모양이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화살표만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이런 점들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설명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여기서 보면 여기 아크틀이에요. 아크틀. 요거는 호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이런 용도로 좀 쓰니까 제가 쓰는 용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크툴은 여기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서 찾는다 그랬죠? 점점점 여기 점에서 클릭하면 여기서 여기 없는 게 많이 나타나죠. 여기서 아크툴이 스피어 툴이라 그러네요. 여기서 스피어 툴이라 그래서 자, 스피어 툴을 여기서 갖다 놨으니까 여기다 있는 거죠. 그래서 스피어 툴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랬었는데 아크 툴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걸 갖다 놨어. 아크 툴 맞죠? 자, 그래서 아크 툴 사용하는 법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크 툴은 말이죠. 우리가 자, 이거를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좀 지울게요. 셀렉션 툴. 셀렉션 툴로 선택하는 저기 바로 가는 키. 바로 단축키가 뭐죠? V예요. V 이렇게 하면 빨리 발을 들어가요. 작업하다가 이 V 단축키를 알아두면은 무척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지워버리고 우리 요거 호로 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드래그 하면 이렇게 호가 만들어져요. 좋죠? 자, 이렇게 호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어떤 용도로도 쓰냐면 자, 이거로도 채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채우면 채워져요. 근데 저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이렇게 해놓고 제가 쓰는 거예요. 제가 쓰는 거는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다가 또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여기 좀 잘 안 먹네. 이건 좀 그러네요. 참 컨트롤 Z 하고 여기서부터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더 씌워지는 게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모양은 그다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왔으니까.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룹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B를 이렇게 채워주시면은 뭔가 채워진 느낌이 있죠. 자, 근데 이런 것보다는 더 재밌는 건 우리가 패스파인더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이걸 합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패스파인더에서 이렇게 합해주면은 이게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쵸? 하나가 돼버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뾰족한 거 요거 일부러 그리려고 하더라도 쉽진 않아요. 실제로 그려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이거 테두리도 한꺼번에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뾰족한 뭐 이렇게 나뭇잎 모양 같기도 하고요. 자, 요거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좀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또 어떻게 할까요? 요거를 회전하는 걸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요거를 하고 요거를 회전으로 할 때는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회전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회전이 됐죠? 자, 드래그해서 회전이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Alt 키를 이렇게 살짝 누르면은 복사가 돼 버려요. 그쵸? 요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 둘만 하죠? 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드래그 하는데 여기다가 Alt 키를 슬쩍 눌러주면은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좀 뭐 문양같이 이렇게 뭐가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요거 조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좀 돌려볼게요. 그러면 당장 뭐 일단 뭐가 좀 있어 보이죠? 이렇게 꽃 문양 같은 거 패턴 같은 거 만들 때 괜찮죠? 이렇게 해서 또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여기서 패스파인더에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 하나가 돼요. 하나의 모양.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점, 이거 괜찮죠? 도형은 자꾸 우리가 자,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도형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이렇게 좀 정해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게 좋은 거는 정해진 방법이 없고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뭐 만드는 방법이 매우 다르다는 거, 그런 점들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 일단 그 도형 그리기 준비는 도형 그리기 작업들은 요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른 거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오픈을 하셔서 이번에는 여기 이제 개체 회전 및 뒤집기 준비 요것들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 회전 및 뒤집기 준비 요거 클릭해 주세요. 오픈 누르시고요.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 여기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여기 설명된 부분은 이렇게 좀 이렇게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냥 작업하시면 되는데 요거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개체를 회전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집중으로 배워보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개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V2를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이런 나뭇잎 같은 걸 만들었죠. 나뭇잎 같은 거 요것도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런 작업들을 참 많이 해요. 이런 거 하면은 일러스트레이터라면 이게 뭔가 손그림으로 한 거랑은 좀 달리 되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모던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참 좋아하거든요.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예제를 하면서 좀 하긴 했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개체를 선택을 해서 로테이터 툴이 여기 있죠. 로테이터 툴은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로테이터는 여기 있고요. 로테이트를 요거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해 볼까요?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에 대화 상자가 나타나지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그러면 몇 도로 할 거냐? 여기 있죠. 자, 이거를 만약 이렇게 0도로 할 수도 있어요. 그쵸? 0도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도수를 뭐 180도 정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쵸? 180도 정도로 해볼까요? 자, 그랬을 때 프리뷰를 한번 눌러보는 것도 좋아요. 프리뷰 누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180도 되면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한 90도 정도 해볼까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90도 정도가 되네요. 자, 90도 정도가 됐어요. 자, 아이고, 이걸 할 게 아니었는데. 자,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더블 클릭해 볼게요. 여기서 처음에 이 상태에서 90도를 하시고 프리뷰를 껐다가 켜보세요. 그러면 90도로 했을 때 이 정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180도 하면 이 정도고,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거에 비해서 캔슬을 하시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이렇게 있었던 걸 기준으로 볼 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 정도로 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프리뷰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카피를 하는 거죠. 카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개체가 이렇게 복사가 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어디서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숲을 만들 때 굉장히 좋아요. 숲 같은 거 만들 때 굉장히 좋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한번 했던 실행을 다시 실행하는 거는 컨트롤 D라는 그 키였죠. 그래서 이걸 갖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걸 갖고 우리가 로테이터 툴을 클릭하고 여기서 한 요 정도만 이 정도로 세우고 요거를 카피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된 걸 갖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컨트롤 D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순식간에 여러 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렇게 막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굉장히 갑자기 나뭇잎이 굉장히 많아졌죠.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뭔가 갑자기 이런 것들을 좀 풍성하게 할 때, 그래픽을 풍성하게 할 때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했고요. 자, 이거는 이제 회전에 관한 거예요. 회전에 관한 거고, 그렇지만 이런 건 있거든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쭉 되돌리고 처음에 거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요거를 갖고 우리가 로테이터를 클릭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카피를 안 누르고 OK를 눌러버리면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바뀐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뒤집기라는 거는 좀 반전이고 리플렉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어디 있냐면 리플렉터 툴이라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반전, 이거는 이제 회전을 시킨 거고 반전을 시키도록 할게요. 여기 좀 귀여운 모양의 뭐가 있네요. 자, 이놈을 갖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리플렉터 툴을 할 때는 리플렉터 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자, 일단 리플렉트 툴로 쭉 가져오고 선택이 된 상태에서 리플렉트를 클릭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리플렉트가 됐죠. 그래서 벌써부터 이게 프리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 반대 모양으로 우리가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진 거랑 회전은 달라요. 근데 뒤집어졌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버티컬 수직으로 저기 됐느냐 아니면 이렇게 수평으로 뒤집어졌느냐 이런 차이가 있죠. 심지어는 여기서도 이렇게 각도가 다르게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니 버티컬로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죠. 여기서 카피를 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두 개의 저기가 이렇게 됐다는 점들을 좀 알 수 있을 거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체 회전하기와 개체 뒤집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다른 것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스케일 툴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케일 툴은 요거는 이제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키우는 건데 여기 정확하게 퍼센트로 좀 키우는 거라서 좀 재밌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요걸 만약 이게 현재 요걸 선택한 상태에서 스케일 툴을 만약 여기로 끄집어낸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요것도 이와 같이 이런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걸 비율을 우리가 아주 정교하게 움직일 때 110% 정도로 해서 만약 그럼 여기 닫았다가 키우면 이렇게 보여요. 좀 커졌죠? 카피를 누르면은 기존에 있던 거에서 조금 잘한 한 10% 커진 거 느껴지죠? 요거 갖고 또 해볼까요? 여기를 또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미리 보여준 형태 됐죠? 카피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또 카피가 됐죠. 이런 식으로 점점 퍼센트를 조금씩 키워갈 때 우리가 이게 약간 좀 회화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좀 정교하게 키워내는 거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용도로 스케일 툴도 사용된다. 이 점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좀 했고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 저장하는 거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장하는 거는 좀 제가 따로 설명드리기가 좀 뭐해서 이렇게 좀 다른 거 설명할 때 같이 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자, 저장은 이렇게 막 세이브 요거는 그냥 일반 저장이고 세이브 해주는 이름을 달리해서 하는 저장 맞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름만이 아니라 몇 가지 형식을 좀 달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이브 에이지에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뭐냐면 여기 PDF로 저장하는 것 같아요. 요게 되게 중요한 그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PDF는 주로 언제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거 할 때 인쇄용으로 쓸 때는 PDF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좀 해볼까요? 요거를 한 거를 PDF로 이렇게 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PDF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PDF에서 우리가 저장을 만약 눌렀다 그러면 요게 이런 식으로 떠요. 자, 그러면은 PDF는 우리가 되게 정교해요. PDF는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여지가 있는데 자, 그래서 컴플렉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인쇄할 때만 좀 쓰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브리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쇄할 때 이렇게 여기가 약간 잘린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인쇄할 때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만약 이걸 인쇄하게 된다 그대로 인쇄한다 할 때 인쇄할 때 여기 끄트머리가 다 100% 인쇄가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브리드라 그래서 그 영역을 잘리는 영역을 저기 할 때 요거를 갖다가 체크 표시를 지어주고 여기 3mm 정도 3mm에서 2mm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은 3mm 정도는 이렇게 잘린 면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 요 정도만 좀 요거 좀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다지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 세이브 PDF를 이렇게 해주시면 PDF로 우리가 돼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우리가 저 용도로 한다면 만약 인쇄 용도로 한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저장된 거를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만들어진 게 이렇게 PDF가 있네요.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어도비를 볼 수 있는 게 돼 있다면 이런 식으로 떠질 거예요. 그래서 PDF로 이렇게 나와 있죠. PDF가 요즘에 이렇게 인쇄용으로도 많이 쓰고 일반 용도로도 많이 써요. 이게 보면은 아까 저기서 상태보다 또 보기가 좋죠. 이 PDF가 좀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좀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보는 것보다 보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거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자 여기서 세이브 에즈도 있지만 세이브 에즈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이제 PDF도 있고 나머지는 EPS는 이제 이것도 인쇄용으로 쓰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템플릿은 템플릿 파일로 남겨두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걸 갖고 또 쓴다고 할 때 남겨두는 거고요. 요 정도만 일단 필수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출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일러스트레이터 만든 것을 우리가 웹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인터넷 용도로 스마트폰 용도로 쓸 때는 요거를 엑스포트 에즈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JPG로 하신다거나 또는 PNG는 PNG로 하게 되면 바탕이 투명하게 돼요. 그런 게 있고 나머지 오토캐드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JPG로 하는 것들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포토샵 파일로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포토샵 파일로 하면 여기 있는 레이어들이 그대로 살아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PNG랑 JPG로 익스포트 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는 이번에 그 개체 도형 그리고 그걸 뒤집고 회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아트보드를 그대로 출력하는 방식까지 오늘 시간에 배워봤고요. 여기 되게 오늘은 좀 쉬웠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일러스트레이터 좀 약간은 좀 초보적인 것들이 많이 끝나서 다시 한번 다지는 기술 기능에 대해 다지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